영화 잘 보셨어요? 네. 네, 저는 신의21의 이화정 기자라고 하고요. 오늘 특별한 손님들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소절법의 연출한 홍석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민 역할 맡은 이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비제 양경을 맡은 류준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 역할 윤도환입니다. 네, 착석 부탁드릴게요. 영화는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네. 오늘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더 많은 영화 얘기를 궁금증을 풀어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그건 아니고요. 한국영 아카데미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장평 가져와서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 하나가 시작을 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넷 다들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한참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수 없을까? 이 세계, 이 캐릭터를 고민을 하다가 2008년에 봤었던 어떤 사건이 너무 흥미로웠었는데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형태까지 완성이 됐었고요. 네. 제일 먼저 어떤 분께 좀 연락을 하셨나요? 여기 세 분의 배우분이 계시는데. 제일 먼저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됐었는데요. 거의 동시 느낌 좀 늦게 됐었어요. 시나리오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유승 씨, 요한 씨, 준열 씨 이런 순서였던 거죠. 그 배우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감독님께 이제 연락을 받고 시나리오를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처음 이제 캐릭터를 보시면서 또 이 영화의 내용을 보시면서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 만에 화답을 주셨는지 주승 씨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나리오 받고 저희 나라에 볼 수 없었던 이야기였고 또 신선해서 한 번 읽고 바로 감독님 연락해서 만나뵙고 싶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빨리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만큼 그럼 시나리오가 훌륭했다 이렇게 해석을 일단 할까요? 네, 되게 흥미로웠어요.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지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했고 네, 재밌게 읽었었어요. 네, 그때는 시나리오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요. 문제가 많은 버전을 받으신 거예요, 주승 씨는 먼저? 근데 먼저도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비하인드 얘기 드리면 유승 씨 전 작품이 셔틀콕이라고 하는 장편 영화인데 그 장편 보신 분 계시겠지만 너무 잘하셨었어요. 근데 우연히도 셔틀콕의 연출자 여자분이신데 누나가 학부 선배이세요. 학부 선배이시고 동네 친구이세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소개를 받아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인 추천, 그렇죠, 지인 찬스. 됐던 것 같고 요한 씨 같은 경우도 요한 씨 전작이 기계라고 하는 장편 영화인데 그 영화 연출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동기인 형이었어요. 그 형한테 좀 꼬셔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도쿄 영화제 그때 같이 갔었죠. 호텔 방에서 한참 꼬셨다고 들었어요. 그 글로벌하게 캐스팅이 된 경우네요. 도쿄에서 시나리오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처음 그 얘기 듣고. 그 도쿄에서 이제 같이 이제 지구의 행사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좀 간단하게 술을 먹고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방이 다른데.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맥주 한 몇 개 또 사놓고 나서 이제 뭐 홍석재라는 동기가 영화를 만드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 시나리오를 먼저 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시나리오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미 뒷주머니에 이렇게. 일본 가는 비행기 다 실어가지고. 네, 그래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감독님한테 같이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 사실 들깨라는 작품에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좀 이제 좀 다르게 좀 그러니까 좀 감독님 믿고 좀 저도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전. 약간 알코올 기운은 조금 있으셨던 거죠, 그러면 그때? 알코올 기운 있었죠. 옆에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는 유준열 씨. 아, 제가 마색 수술을 했는데요. 네. 아, 최근에 한 건 아닌데 오늘 유난히 플래시가 많이 터지네요. 그래서 부작용 약간. 그래서 밤에 운전해서 이해. 네. 아니 캐스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캐스팅 이런 캐릭터야말로 어려운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미생의 배우가 계시지만 미생의 한성률 같은 역할일 수도 있다는 제가 사실 류준열 배우한테 배웠어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 친구의 어떤 에너지나 기운들을 내가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좀 많이 만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훔쳤죠. 훔치셨대요. 아니, 실제로 그냥 농담으로 유한 씨가 이제 뭐 보고 있냐, 뭐 이번에 봤냐 전화 와가지고 양게 좀 보이냐, 뭐 이렇게 농담으로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비슷하게 쓰신 것 같아가지고. 그 오디션으로 그러면은 좀 이번 역할을 맡게 되신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제가 뭐 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정정당당히 오디션. 오디션 경쟁률이 한 500대리라고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듣는데 저희 59명 저희만 그렇게 정정은 안 할게요. 여기도 몇 번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이 준열 청원을 씨는 오디션, 저는 오디션 현장에는 있을 수가 없었고 너무 정신없는 상황이어서 분업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디션을 진행한 그 조감독 친구가 영상을 찍어 왔었어요. 영상을 저한테 보라고 줬는데 양계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픽스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픽스를 한 게 아니라 후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양계는 픽스가 되겠다. 그거는 정확히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영상을 본 모든 스태프들이 다 동의한 상황이었어요. 그 영상에서 제일 놀랬던 거는 영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정기가 있잖아요. 교정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어떻게 이런 스펙까지 해가지고 왔지?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당시에 준열 씨가 정말 교정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항상 촬영 끝나고 나서 같이 집에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교정기 언제 빼냐고. 4년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횟수로 5년차 해서 저번 달에 뺐어요. 저번 달에 뺐는데. 축하해요. 뭐 유지장치라 그래가지고 또 1년기라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앞으로 교정은 제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교정도 하시고 라섹도 하시고 굉장히 좀 많은 근데 사실 영화 보시면 양계가 교정도 하고 굉장히 센 복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되게 훈남해요. 저희 현장에서도 의상 실장님이 실은 양계를 제일 사랑했어요. 옷을 입히면 태가 난다고. 어르신이라고 부르셨겠지만 저희는 피팅할 때 많이 갔는데 라인이 되게 했어요. 세골라인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뒤태를 보여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감독님 사실 이제 주옥 같은 배우 세 분을 이렇게 캐스팅을 하셨는데 세 배우의 장점이 이 영화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케이스라고 좋은 캐스팅이라고 선례가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배우분들과 캐릭터를 감독님은 어떻게 좀 연결을 지으셔서 이 배우분들을 섭외를 하셨는지 캐스팅을 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품평이라고 해도 좋겠죠. 유한 씨 같은 경우는 들깨나 지금 미생 이전의 다른 작품들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투명한
깨끗한 느낌의 얼굴이 훨씬 많이 보였어요. 한성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신 그 애구지구 뭔가 가만히 있지 못한 느낌을 생각하는데 제가 봤던 작품들에서는 그렇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실은 그걸 보고 캐스팅했었거든요. 사실은 속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지금 캐릭터는 조금 더 차갑고 관찰자 객관적인 캐릭터였는데 요한 씨를 만났는데 요한 씨가 그런 캐릭터 아니었어요. 아니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줬어요. 조금 더 지웅이가 인간적인 캐릭터 된 거에는 요한 씨 캐릭터 안 했으면은 안 됐을 것이고 지웅과 용민이 지금 친구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물론 준웅 씨 역할도 있지만은 이제 거기서 요한 씨 캐릭터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런 느낌 안 났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준열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좋아. 준열 씨는 뭐 영화 보시면 아시지만은 거의 뭐 BJ 하고 오신 분 같은 느낌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영화가 내일이면 개봉인데 저희 영화 개봉해서 조금 잘 되면 준열 씨가 아마도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러시면 하겠죠. 별풍 한 번씩 쏴주시면. 아니 진짜 계획이 한다는 거 있으신 거예요? 있었잖아요. 한다고 들었는데. 신혜 씨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담당하시는 분인데 저분한테 잘 얘기하시면 하실 거예요. 저분이 저한테 맨날 뭐 메일 보내시고 언제 오시냐고 전화하시고 신혜 씨가 방 파시면은 제가 저분은 지금 야근하고 맨날 주말에 출근하시고 워낙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은 감독님대로 정말 악플러가 되어서 직접 경험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치밀한 각본은 어떻게 쓰셨나요? 준웅 씨 얘기도 하고 넘어갔거든요. 네. 준웅 씨 같은 경우는 그 스포일링일 수 있어서 뭐 조금 혹시나 여러분께서 이거는 웹 같은 게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비밀이 있는 캐릭터죠. 근데 지금 이 나이 또래 배우분들 물론 많으시고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비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배우는 제 생각이 준씨였고 그리고 그런 어떤 페이스가 되게 흔치 않아요. 흔치 않고 보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느낌이랑 유약한 느낌이 동시에 있어요. 날카롭기만 하면 날이 서 있어가지고 그냥 불편한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하지? 이렇게 모성 본능이라고 해야 하나 여자들의 그런 걸 조금 땅속은 이거 되게 쓰면 안 돼요. 감독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유승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준 씨 얘기를 좀 들어보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 배우들과 작업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 여성들의 모성 본능을 당기는 캐릭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공존하는 캐릭터가 사실 지금 용민의 캐릭터에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준승 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본인이 해석한 용민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운 지점도 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그런 좀 모순적인 연기를 해야 해서 제일 좀 깨지기 쉬운 그런 역할이 아니었을까 이 영화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본인은 해석하고 용민이라는 캐릭터에 다가갔는지. 일단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그 처지이기 때문에 얘가 너무 비공감이 돼서도 안 되고 너무 뭐 동정심이 가져도 안 되고 그런 점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워낙 자기가 당했던 것도 있고 해서 방어적인 것도 있고 사실 지웅이한테 다 속이지만 지웅이를 진짜로 막
나랑 같은 처지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웅이한테 피해를 줬고 그런 점이 그냥 되게 인간적이지만 인간이 꼭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런 점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차가우시죠, 계속. 시종일관 이 표정이 안 풀어지시는 약간 싸늘한 매력을 가지고 계신데, 옆에서 계속 장난치시는 약간 개구지 모습이 진짜 감독님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웅 캐릭터를 봤을 때 그 감정의 진폭이나 사실은 본인이 몰랐던 걸 깨닫고 어떤 식의 반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후반부에 다가오고 영화의 어떤 얼굴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훈 캐릭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셨고 또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변요한 씨께 여쭤볼게요. 네. 저는 감독님하고 엄청 많이 얘기했고요. 감독님이 제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서 가면 감독님 다 아니라고 했어요. 아직 그렇게까지 막. 네, 진짜 사실이고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뭐 두통 씨하고도 엄청 많이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제 현장에서 많이 얘기했던 사람은 준열 씨인데 저희와 호흡이 제일 잘 맞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 결국 주인공은 사실 이 글쓴이와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 들깨라는 작품에서는 박정구가 김정훈 감독님하고 굉장히 성향이 비슷해요. 평소에는 굉장히 이렇게 온유한데 운전만 하면 욕하더라고요. 이씨! 뭐 이런 거구나 라는 여동한 맥을 잡았고 이 소절 포배의 지웅이는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되게 주의 깊게 봐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서 얘기를 해요. 막,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어떻게 생각합니다고 하면 감독님이 이러고 계세요. 입술을 계속 보세요. 입술이나 민망하게. 입만을 보세요. 인중이 나가고. 감독님. 지웅 연기할 때는 그렇게 약간 관찰자로 연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 성향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지웅. 근데 진짜 좋은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관찰자. 또 아까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도 이 시나리오가 정말 그 안으로 철저하게 들어가거나 조사가 없다라면 나올 수가 없는 디테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관찰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직접 좀 경험해 보신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떻게 좀 디테일들을 잡아 나가셨는지. 제가 직접 글을 써보진 않았어요. 그건 아니었고 이제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경우도 뭔가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냥 정말 민팅 아주 성실한 민팅 그리고 거의 저만큼 다들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냥 저는 그걸 영화로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현피 원정대 지금 이 원정대 분들이 계시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그 가상의 공간이 실제로 어떤 식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현피 원정대의 중요성도 그런 부분에서 더 도드라지게 되고 이 인터넷 세상이라는 것 그리고 실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결국은 현안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공격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감독님들이나 아니면 감독님, 배우분들 모두 어쩌면 그런 것에 처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주제와 연결해서 본인들은 이 SNS의 공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각자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변요한 씨 요즘 많이 그 찬사와 공격을 동시에 받으실 텐데 공격이요? 공격하세요. 농담이고요. 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요. 사실 이제 소셜포비아라는 작품을 찍었었고 거기서 느낀 게 좀 많아서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뭐 조심하려고 하는데 약간 욕을 하신다면 그럼 어쩔 수 없는 욕 먹어야죠. 근데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과감하게 욕 먹을 자신 있고요. 네, 그 대신 저는 이제 제 패턴을 잃어버리지 않고 조심하려고요. 네. 유준현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미니홈피 시절 때부터 했는데 나이가 하나 둘 먹어가면서 하나 둘씩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뭐 불 들고 산 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없을 때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관심을 좀 받다 보니까 이제 팔로워가 좀 한 2,000명 오늘자 2,000명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되게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걱정이 되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해주셨을 텐데 2,000명 중에 계실 텐데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의 압박이죠. 다들 하시라는. 네네. 주승 씨는 아마 이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 네. 내지는 좀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말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오는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다르고 계속 다른데 쓰면은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제 감정이나 뭐 개인적인 사진이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살인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과장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네. 가장 이제 주제와 같이 맞닥뜨려져 있는 사건인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고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처음 미나영 죽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가상의 공간에서의 일이 이렇게 실제로 벌어지는 그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이 영화의 주제의식과 가장 좀 밀접하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 좀 생각하셨던 부분은 지난주였나? 저희 언론 시사 끝나고 나서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저희 편이죠. 선비가 발생했는데 여자분끼리 논쟁이 벌어졌는데 여자분이 만나셨는데 한쪽이 남자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분이 총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싸워서 죽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거를 읽었는데 새삼 느낀 게 저희가 작업한 영화가 뭐라고 하지?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되었거나 조금 너무 멀리 간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은 제 생각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정말 동시대적인, 동시간적인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그 현상의 편린들을 저희가 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온라인 세계가 이런 같은 광고 소리 뭐였죠? 네, 뭐 여기까지. 무슨 소리였나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에서 좀, 그러니까 영화를 계속 찍으시면서 좀 생각이 아까 좀 러프하게 쓰신 시나리오랑 또 이렇게 생각이 진행이 되면서 좀 구성을 좀 달리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지 더 영화를 계속 파고들면서 좀 변한 생각은 없으신지 좀 궁금해요, 감독님.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지용 용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피 멤버들의 이야기를 생각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이 어떤 집단 금중극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할 수 없겠구나라고 느꼈었고요.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있지만 마음이 탑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이제 조금 더 지웅한테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점점 모셔 나갔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웅과 용민의 관계가 더 돋보일수록 진행이 나왔던 기억이 나고요. 만약에 그런 집단 군중극을 만들었었다면 그러면 아마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앉아있진 않겠죠. 조금 더 차갑고 아마도 조금 더 냉소적이고 조금 더 불편한 영화가 됐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미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영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그래서 아마도 영화 보시는 분들께서 기대하는 것은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세계에 빠져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뭔지 모르겠지만은 안타깝고 알 것 같다라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극명하게 두 남자가 드러났을 때 지웅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좀 표면으로 떠오르면서 왜 이렇게 용민에게 좀 많은 걸 좀 이해해야 하는 그런 캐릭터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질척거릴까? 네. 일종의 이제 예전부터 둘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그 8명의 멤버들 중에 그 유독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스파크 작용이나 어떤 방식의 이해도 이런 것들이 조금은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다른 결로 진행이 되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좀 그 둘의 관계를 설정을 하셨는지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에 있어서 SNS라는 것, 가상의 공간이라는 게 청춘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청춘들이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맺을 때 그것까지 나아간다고 했을 때는 이 둘의 관계를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좀 설정을 하셨고 배우분들도 또 어떻게 좀 그 두 관계를 해석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제가 혼자서 다 만든 게 아니라 두 배우랑 얘기를 많이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라서 요한 씨 먼저 같이 얘기해가지고 저는 일단 촬영을 하면서 사실 이제 뭐 용민이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 친하고 또 이제 우리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깊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용민이를 타이밍이 좋으셨어요. 좀 더 용민이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용민이를 일단 그 이제 도덜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골목길에서 막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뛰어가는 씬을 거의 마지막쯤에 찍었잖아요. 촬영 마지막에. 예, 그러니까 그때 더 뭔가 용민이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라는 것에 대한 그냥 그걸로 친구가 됐던 것 같아요. 계속 더 깊은 친구가. 친구분.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친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를. 이게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느냐, 얼마나 믿고 있나. 근데 어쨌든 신뢰를 잃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지웅이가 문자 보내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삭제됐습니다. 감독님이 왜 냉정하세요? 연락하지 말라고 문자 보내래요. 데이터 센터에 가잖아요, 영민이가.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웹캠이 해킹된 사실을 알고 지웅이한테 야, 범인 나 알아냈다고 같이 가자 했는데 지웅이가 연락하지 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용민이가 혼자 가게 된 거고
왜냐면 안 보셨잖아요. 감독님이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독님 진짜 이 반응이나 이런 그 감정의 별로 봐서는 프리퀄이 나와도 될 정도인데 진짜로 예, 두 관계를 어떻게 감독님 좀 보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야구로 만약 비유를 하자면 요한씨 지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굉장히 안정감 있는 포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웅씨, 용맹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이 좀 불안정한, 하지만 되게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투수가 공을 던지려면 포수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영화 같은 경우에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지용 캐릭터가 안정감 있게 이끌을 받쳐줘요. 그 가운데서 용맹 캐릭터가 이렇게 점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면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을 사실은 관객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 전체적으로 지웅이 손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지웅이가 용민이를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혹은 이렇게 지웅이가 용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표출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죠. 나한테 뭐 미안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순전히 뭐 그때도 요한 씨랑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 대사 자체는 실은 요한 씨가 저한테 던져준 거예요. 오. 요한 씨 굉장히 또 일단 그런 대사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나 너 싫어 이제 안 볼 거야라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했던 얘기가 오히려 상처가 배신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표현 자체가 지용으로 하여금 용민한테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뭔가를 상기시켜 주려고 그런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은 너무 좋은 뭐라고 하지 그런 관계를 투수의 관계를 배터리라고 해요. 배터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대사 그 얘기 들어볼까요? 변유한 씨한테. 어떤 대사죠? 그 문자 용이 보지 말자. 뒷글이 있으시네요. 그 골목길에서 너 나한테 뭐 미안하다고 그러죠. 그거는 감독님이 저는 그 순간 용민한테 실망을 했어요. 저는 그 상황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저는 이미 그 사건이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강을 건넌 상태라서 거기 다시 강을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지 말자라는 대본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었는데 저의 마음은 따로 있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용민에 대한 어떠한 그런 애정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용민이의 어떠한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했으면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생각 안 했던 거죠. 실은 지훈 입장에서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미안하다는 말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쏟아내는 얘기만 신경 쓰고 싶던 거예요. 근데 작업할 때 되게 좋았던 거는 그런 부분에서 초중반 후반 넘어갈 때마다 요한 씨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지웅이라는 지금 용민이한테 어떻게 할 것 같냐? 지금 어떤 감정이냐? 이렇게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야? 틀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잘 떠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요한 씨가 그런 게 있어요. 영화를 찍다 보면은 실은 캐릭터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메라 앞에서 정말 그 배우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촬영 기간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예민한 그 사람이 되어있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 요한 씨가 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시간들 대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이 영화에 많이 녹아들어 있고 도움 많이 받으시고 배우들끼리 굉장히 많이 토론의 과정도 많이 거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촬영 기간이 빠듯하다 보니까 또 준비할 기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오는 더 얘기를 많이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좀 감독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각자 배우분들이 촬영을 하시면서 좀 겪었던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보다
진짜 의견. 네. 그런 거보다 그냥 저는 감독님이랑 대화를 오히려 많이 안 했죠. 아니 감독님의 증언은 다르신데 배우분들이 네. 많은 궁금증을 안고 본인을 괴롭히셨다. 저한테는 사실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감독님이 기자님 그러시면 아시겠지만 대본이 이제 좀 당일 대본이 나오고 쪽대본. 이상 감독님 다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모여요. 꿀타임 때 모이면 카페 모이면 감독님은 노트북에 뭘 쓰고 계세요. 이제 그냥 당일 대본이 나오는 거죠. 쓰고 있으면은 준현 씨 이거 와보세요. 앉혀요. 이거 오늘 분량인데 이거 한번 보시고 이게 이건데 준현 씨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화를 이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감독님도 좀 많이 믿어주셔가지고 그냥 또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좀 이게 더 밝은 양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 오. 주승 씨는 사실 감독님이 가장 많이 좀 이성적인 배우라고 생각을 하시고 숙제도 많이 내주시고 자료도 많이 주신 배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감독님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배우들이랑 잘 이루어졌나요? 네, 잘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었어요. 이루어졌었는데 바빠였어요. 왜냐면 대본이 바뀌었거든요. 사실 이게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저는 사실 드라마를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감독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생에 적응했던 거 같아요. 연습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드라마 들어가서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대본이 길다 빼고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고 왜냐면 그것마저도 대본이 나와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아침에 대본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같이 썼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너무 폭로전으로 치달아서 사실 근데 저희가 딱 결론을 내린 건 그거예요. 감독님은 천재다. 왜냐면 이거 비즈니스 아닙니다. 감독님은 새로운 대본이 일주일 만에 5부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예요, 완전히 바뀌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기당했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캐스팅 당할 때 대본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받은 대본들이 다 달랐을 수도 있어요. 네. 감독님,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감독님 폭로전이 본의 아니게 돼서 이 과정에서의 어떤 좋은 토론과 어떤 상호작용을 좀 끌어내려고 했는데 굉장히 식은땀을 흘리고 계셔서 관객분들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두 번째 굉장히 좋은 카메라가 좀 제가 그렇게 왜 우세요? 아니 떨려서 아니 그래가지고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과연 그런 걸 즐기는 거였나 아니면 아니었던 것인가 싶어서요.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용민 캐릭터가 자신이 밝혀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과시적으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맞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맞나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던 용민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라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실제로 트위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트위터로 올라가시죠. 그런 거 보면 신기한 게 아니 왜 저런 글을 쓰시지 이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읽힌다는 걸 생각 못 하셨던 걸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쓰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쉽게 쓰는 것 같아요. 이 글이 내가 때까지 쓴 이 글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읽히는지를
체감을 못하시는 순간이 발생하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순간에 대한 어떤 리액션에 대한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오메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인터넷 중독자인데 필연적으로 이 캐릭터는 어떤 되게 퍼포먼스 하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동시에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아마 엄청 컸을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이 큰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형태의 리액션이 올 수 있지만은 저희가 생각한 용맹 같은 경우는 되려 이 너무 큰 죄책감을 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덮으려고 더 큰 거짓말, 더 큰 행동, 자기가 나서가지고 어떻게든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타살이길, 범인이길 갈망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불안하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끌어들이죠. 주위를, 친구. 사기칠 때 보통 어떻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 가족부터 끌어들여요. 다단계할 때. 저희도 사기당했어요. 오늘 끝나고 우리 좀 가요. 오늘 끝나고 술 한잔 해요. 다음 작품 하셔야죠. 네, 또 질문 받아볼게요. 여기야! 여기야! 여기 이쪽 줄. 네. 여기 받으시는 5번. 제가 궁금한 건 카론이 나오잖아요. 카론의 정체가 뭔지. 맞아. 그런 부분 간에서 저희 만들어질 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예컨대 그 카론을 지금처럼 두지 말고 그 후반부에 용산 데이터 센터에 있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기신 분 나왔어요. 그 캐릭터를 카론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내부의 의견이 있었어요. 사실 가능하고 그랬으면 훨씬 더 이야기가 앞뒤가 맞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지 말자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가 벌어지면 아시겠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떡가루 물어버려요. 그 와중에 관심을 끌려고 관종이라고 하죠. 그럴싸한 거짓말을 떠드는 사람들이 발생해요. 저는 아마도 카론이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굳이 그런 캐릭터를 이런 이야기 한복판에 풀어주느냐 하면은 이 이야기가 진짜 범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범인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심리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했었고요. 그것은 이 아이들만의 심리가 아니라 이 사건이 벌어지고 눈팅하고 실감 올라온 그것을 클릭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 다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었고 그럼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카론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저 좀 시켜주세요. 네, 부산에서 오신 분. 아니 저희 다음 주에 가는데 오셨네요. 부산까지 가. 기억? 오셨습니다. 네. 부산에서 오신 분. 네, 부산에서 왔는데 감독님이랑 배우님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원래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용민이가 페로드립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맨 첫 질문을 하셔서 어느 정도 대답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이 제일 영화에서 좋아하는 장면, 애착이 가는 장면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 광수 안 닮았어요. 광수보다 잘생겼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럼 배우들께 얘기 들어볼까요? 어떤 장면 좋아하세요? 저는 전 당연히 제 장면이죠. 근데 뭐 그 인터넷 처음에 이제 PC방에서 장면도 많지만 특히 요한 씨나 주승 씨가 좋아하는 장면은 그 차에서 사실 그거는 요한 씨가 만들어준 장면이거든요. 뭐 해서 그렇죠. 살인마가 살인마를
죽는다. 그거 주승 씨가 되게 비슷하게 잘 흉내내요. 살인마가 살인마를 끊는다. 맨날 저한테 하는 거예요. 형. 살인마가 살인마. 그 장면이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이 많이 만들어줬고 도와주셔가지고. 주승 씨는 어디가 많이 기억나세요? 그 장면이 왜 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좋은 게 일단 그 윤민이의 정체가 드러난 장면이기도 하고 그때 뭔가 그 배우들 간의 밀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때 경무 역할 맡은 형도 뭐죠? 대사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거 얘기인가요? 이 새끼 이거 뭐 오줌 닦는 거 봐요. 그 부분이 NG가 진짜 많이 났어요. 왜냐면 그게 그린스크린이 아니고 정말로 저희가 이렇게 돌려보면서 여기 이거 봐요. 오줌 싸는 거, 이거 손 닦는 거 막 이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계속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 진짜 오래 쳤어요. 그 부분. 그것도 되게 이게 배우들이 이게 밀도 있게 연기할 수 있는 게 차가 좁아서 정말 밀도 있게 앉아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저희 차 안에서 막 그런 얘기했어요. 차 안에서는 야 언제 끝나냐 집에 가자. 요번에 오케이 안 나면 우리 진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밀도가 그러니까 이제 장쌤이 브라이언 장 했던 형이 그래서 뭐 브라이언 장. 형이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갖고 약간 좀 이렇게 다음 또 드라마 촬영 가셨어야 돼가지고 빨리 끝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셔. 거의 금방 끝났던 것 같아요. 그죠? 살인마가 살인마. 촬영 현장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감독님이 좀 손해보는 느낌. 질문은 오늘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광주, 부산 막 여러 군데에서 오셨는데 또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다려주시고 이 영화 여러 가지 장르적인 실험의 측면에 있어서도 너무 훌륭한 지점들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감독님이 이렇게 데뷔작으로 좋은 결과를 나왔다는 것도 내놨다는 것도 굉장히 또 이렇게 좀 박수를 보내줄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SNS로 흥한 자 망한 자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SNS로 이 영화를 조금 많이 더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씩 듣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네. 예, 오늘 이렇게 지구에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감독님 이렇게 놀리고 했는데 사실 너무 친하고 너무 사랑하는 이제 감독님이자 형이고 사실 감독님의 어떠한 이런 이렇게 넓은 마음이 없으셨으면 저희의 이런 장난을 포함해 현장에서도 모든 의견을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진심으로 이 자리에 비춰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어쨌든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기당했다고 하지만 저도 오디션 합격했다고 연락 받았을 때 강남역 유니클로에서 무릎 꿇었거든요. 환호성 질렀는데 그 정도로 그리고 저한테 되게 행운 같은 작품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제 내일 개봉입니다. SNS로 흥하는 작품이 되기를 여러분들께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봉 전이네요. 딱 하루 전. 원래 영화는 개봉 전하고 개봉 후랑 2번 보셔야 돼요. 내일도 봐요. 4번 봤어요. 내일 보면 4번. 4번 보신 분은 한 6번 더 보셔야겠네요. 네. 20번 볼게요. N차 찍을게요, N차.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아주 무한. 저희도 N차 돌게요. 같이
살인마가. 감사합니다. 감독님 마지막은 되게 훈훈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행히. 네. 이런 자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많은 분노가 일어났지만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촬영 현장은 정말로 조금 뭐랄까 했었고 사실 누구보다 제가 울고 싶었고요. 하지만 저희 배우들 덕분에 무사히 잘 끝냈던 것 같고 무엇보다 내일 개봉이라고 하는데 정말 아직까지 현실감이 없어요. 남자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현실감이 없고 그게 무엇보다 기쁘다는 얘기겠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